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따르지 않는다면 정녕 죽음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저에게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주었고 제가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다고?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아들의 병이 낫지를 않자 아버지는 뱀술을 담그기로 했다. 뱀술은 끊어진 허리를 이어준다. 뱀 3마리를 잡아 술병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1년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7월 7석에 맞춰 뱀술 뚜껑을 열고 아들에게 뱀술을 따라주려 했다. 술 뚜껑을 열자 술 안에서 1년간 살아 숨쉬던 독사 3마리가 술병 위로 튀어올랐다. 뱀은 아무래도 자신이 12번째 내로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뱀은 스스로가 작고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크기와 힘으로는 이 경주에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뱀은 말의 다리에 몰래 붙어 숨었다가 결승점에 가까워지자 말의 다리에서 튀어올라 결승점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뱀 가죽용품 제작은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처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공정입니다. 가죽은 벗겨낸 후 세척과 탈지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무드질 과정을 거칩니다. 무드질 후에는 유연성과 질감을 개선하는 연화 작업과 염색 및 코팅이 이루어지며 원하는 색상과 패턴을 입힙니다. 가공된 가죽은 재단, 봉제, 마감 과정을 통해 고급 가방, 지갑, 신발 등으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품질 제품을 위한 전문성과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뱀은 사탄이자 마귀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 옛뱀으로 묘사된다. 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또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해 땅으로 쫓겨난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뱀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뱀 피부에 풍부한 콜라겐으로 피부에 활력을 더하세요. 받는다. 피부 탄력과 보습을 돕는 자연의 선물. 뱀 피부는 전통적으로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자연이 준 콜라겐의 힘으로 그 순간 붉고 빛나는 페르세우스는 피부를 방패에 경험해보세요. 반사된 이미지를 보고 그 머리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의 칼이 뱀으로 된 머리에 목을 내리쳤다. 뱀의 해에 태어난 뱀들이 사람들은 비명을 지혜롭고 지르듯 통찰력이 으르렁거리며 뛰어나며 직감이 몸부림쳤다. 예리해 복잡한 상황에서도 피가 명확한 분수처럼 판단을 내릴 수 솟아올라 있습니다. 돌로 변해버린 주변의 사람들의 신중하고 머리를 꼼꼼한 적셨다. 성격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뱀 데 머리카락이 강점을 있는 보이며 잘린 타인을 목은 끌어들이는 둔탁한 매력과 소리를 우아함을 내며 지니고 땅에 있습니다. 떨어졌다. 하지만 과도한 신중함과 의심이 많아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냉정하게 행동해 주변과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집중력과 분석력은 학문 철학 연구에서 법률가 같은 직업에 잘 맞으며
매력과 대화 능력을 살려 마케팅 외교 상담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뱀띠 사람들은 내면의 안정과 감정 표현을 적절히 조절하면 더 큰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외로운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숲속에 버려진 대들보에 깔려 신음하는 거대한 푸른 뱀을 발견했다. 뱀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지혜로워 보였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도끼로 대들보를 부수고 뱀을 구해주었다. 뱀의 꼬리는 잘렸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뱀은 고개를 숙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선함에 감사를 표하노라. 은혜를 갚으러 다시 오겠다. 놀란 나무꾼은 뱀이 사라진 구멍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나무꾼의 집 마당에 푸른빛 비늘이 반짝이며 쌓여 있었고 마른 우물은 물로 가득 찼다. 나무꾼은 그 재물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가졌다. 몇 해가 지나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무꾼도 메마른 눈밭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눈밭에 앉아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어디선가 푸른뱀이 나타나 눈밭을 가로질렀다. 그러자 논밭에 물이 천천히 들어차더니 마른 농작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나무꾼은 수확한 곡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뱀을 수령이라 부르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장승을 세워 그를 기렸다. 신의 분노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머리카락이 뜨겁게 타오르며 검고 미끈거리는 뱀들이 여자의 머리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자의 손끝이 상백해지더니 차가운 비늘로 뒤덮였다. 뱀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시를 담당합니다. 너의 죄를 너 사시는 하루 중 알게 되리라. 태양이 상승하면서 활발한 기운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뱀의 움직임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에너지를 내포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사시에 시작하면 성공할 운이 있다 라고 말해집니다. 오행으로는 불에 해당하며 뜨거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뱀눈을 가진 자는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인다. 그의 눈빛은 뱀의 도끼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주위에는 종종 불길한 일들이 따를 것만 같았다. 길고 가느다란 눈매는 차갑게 빛났고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숲처럼 상대를 꿰뚫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지만 늘 상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감추는 법을 아는 자였고 필요한 순간엔 자신의 모든 날카로움을 무기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덫에 걸린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뱀눈은 5만전이다. 아니다. 내가 살 뱀눈은 만전이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뱀눈은 10만전이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과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모두 지팡이와 뱀이 등장하지만 생김새와 상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막대 모양의 지팡이에 한 마리의 뱀이 감겨 있으며 이는 의학과 치유, 재생을 상징한다. 뱀은 허물을 벗는 특징 때문에 재생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의사가 병자를 찾아다니던 문화를 반영한다. 반면 헤르메스의 지팡이 카두케우스는 두 마리의 뱀이 대칭적으로 감긴 형태의 날개가 추가되어 있다. 오늘 저는 킹코브라가 생각보다 수조금이 많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뱀은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징은 킹코브라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뱀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뱀을 두려워하죠. 왜일까요? 아마도 위험한 동물을 피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유전된 걸 수도 있겠죠. 또 일부 연구에서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로부터 배운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전 중생대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며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했던 사건이 오늘날 뱀의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파괴에 그치지 않고 뱀이 다양한 포식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생명력을 창조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서식하는 약 4,000종의 뱀은 당시 살아남은 소수의 종에서 진화해 다양화된 지구상에는 무려 3,000종이 넘는 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극 대륙,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린란드, 그리고 뉴질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중 약 600종이 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 200종, 약 7%만이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살아남은 몇몇 종의 독이 없는 뱀들도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한 카터뱀에서부터 다소 위협적인 비단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먹이를 산채로 삼키거나 목을 졸라 먹이에 숨을 끊습니다. 독을 사용하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든 거의 모든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며 때로는 엄청난 양을 먹기도 합니다. 뱀은 파충류이기에 냉혈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체온을 외부 환경에 의존해 조절하며 비늘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수분을 보존하고 이동 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흥미롭게도 비늘이 거의 없는 몇몇 종도 있지만 이들조차 배 부분에는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뱀은 지구 생태계에서 다양성과 독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자연 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이동, 그리고 유전자 부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체들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같은 변화는 생물의 형태, 기능,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종의 탄생과 기존 종의 멸종과 같은 생물 다양성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진화는 단순히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기원과 생물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생물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으로 작용합니다. 자연세계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진화는 매우 중요한 일을 제공합니다. 갈로 뱀의 머리를 치면 뱀이 기절한다. 입을 통해 유연한 파이프를 넣고 이 파이프에 물을 채워 풍선처럼 부풀게. 뱀 껍질은 미역이 아니에요. 뱀 껍질은 가방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질서와 혼돈, 보호와 파괴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혼돈과 파괴의 상징인 아페트는 태양신 라의 적으로 멜바, 라의 배를 공격해 우주 질서를 위협했으나 세트가 이를 물리치. 반면 레는 라를 보호하는 뱀으로 태양의 배를 감싸 혼돈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보라에우스는 코브라 형태로 파라오의 왕관에 장식되어 왕관과 신성한 보호를 상징하며 불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존재로 묘사됨.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먹는다. 뱀 여신 게부후텝은 우로보로스는 자기 머리를 먹는다. 회복시키는 역할로 치유와 재생의 상징으로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먹는다.
이처럼 뱀은 고대 이집트에서 질서와 우로보로스는 생명과 자기 머리를 죽음 사이의 먹는다. 균형과 투쟁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상징으로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먹는다. 우로보로스는 자기 머리를 먹는다.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먹는다. 우로보로스는 자기 머리를 먹는다. 뱀의 탈피는 성장과 건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피부의 신축성이 제한되어 세포피층이 형성되면 오래된 각질층이 분리됩니다. 탈피 전 피부는 불투명해지고 눈이 흐릿해지며 머리 부분에서 시작해 거친 표면에 몸을 비비며 헌 피부를 벗깁니다. 이 과정은 약 일주일이 걸리며 기생충 제거와 피부 재생을 돕는 필수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동굴벽화는 선사시대 인간의 시각적 문화와 인지적 복합성을 반영하는 초기 예술 형태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의례적 상징성과 집단적 기억의 매개체로 해석된다. 이들 벽화는 유럽의 라스코 동굴과 알타미라 동굴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석기시대 거주지에서 발견되며 사슴, 들소, 말과 같은 동물의 묘사와 사는 장면, 추상적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후기, 구석기 시대 인류의 생태적 적응과 초월적 사고를 나타내는 시각적 서술로 간주되며 종교적 행위나 사냥, 주술적 의례의 일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고학적 및 인류학적 연구에서 초기 사회구조, 생태적 상호작용, 그리고 종교적 의례적 행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로 평가된다.
기억합니다. 지금보다 별이 훨씬 적게 있었고, 지금보다 태양이 별 뜨거웠고, 지금보다 천천히 녹여요. 저는 기억합니다. 나의 엄마가 별의 엄마가 함께 사냥을 갔을 때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등이 불을 끄고 제가 음을 뽑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약간 알 같은 거는 진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초록 실은 네, 그 행운의 실인데 가주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찾을 때마다 늘 사고 가서 신선.